이거는 보고하는 게 당연한 일입니다. 누구를 보호하려고 이 일을 했는 것이냐? 그럼 진실을 밝혀야 되는 거 아니냐? 나 살다 이렇게 무도한 경우는 처음 봅니다. 놀라운 사실이 하나 밝혀졌는데요. 군인권센터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최수근 상병 사망 사건 때 모든 내용을 다 보고받았다. 그리고 깊은 관심을 가졌다. 이런 증언이 나왔습니다. 만약 그런 상황에서 이런 일이 이루어졌다면 이건 결코 묵과할 수 없는 문제가 되겠지요. 군인권센터 발표 내용을 먼저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대통령을 보좌하는 대통령실이 위법한 수사 개입을 감수하면서까지 개별 사건 처리 과정에 과도하게 개입한 이유는 분명하다. 윤석열 대통령이 사건에 관심이 많았기 때문이다. 군인권센터는 제보를 통해 대통령이 사건 초기 단계에서부터 유가족 동향과 같은 디테일한 보고를 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박정훈 전 수사단장 변호인이 확인한 해병대 김계환 사령관의 문자 메시지 수발신 내역에 따르면 대통령은 최상병 연결식이 있었던 7월 22일 밤 이종섭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최상병 부모님이 장례를 치르고 느낀 점을 보고받았다고 한다. 밤 9시경 해병대 사령관은 국가안보실에서 파견 근무 중인 해병대 김모 대령에게 최상병 부모님이 전한 말이라는 메시지를 보냈고 이어서 장관에게도 보고했다. 장관이 영문철자 V에게도 보고했다고 답장했다는 내용의 메시지도 보냈다고 한다. 신인규 변호사님께 먼저 좀 물어보죠. 지금 이제 최수근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이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진노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리고 이제 사단장 하지 마라 징계를 이렇게 직접 구체적인 지시를 했지 않았을까. 그랬다면 이건 큰 문제가 되는데 지금 이제 본인은 부인하지만 여러 가지 정황으로는 그랬을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군인권센터가 윤석열 대통령이 유족들의 동향을 보고받았다라고 폭로했습니다. 이게 이제 인과관계가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봐야 할까요? 예, 최수근 상병 사건 관련해서 사실 이 사안의 본질은 이것이 박정훈 대령의 처음에는 군기문란으로 몰아붙였거든요. 네. 그래서 뭐 영장까지 청구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있었는데 저는 그때 당시에도 이종석 국방부 장관이 결재를 막 번복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만약에 수사 외압이 있었다라고 한다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과거 12년 전에 겪었던 그 수사 외압 폭로와 같은 이건 국기문란 사안이다. 그건 완전히 프레임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국기문란이라고 하는 이런 반헌법적 그리고 비상식적인 행태가 왜 발생했느냐 이걸 이제 추적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무엇보다도 이종섭 장관의 결재를 하루아침에 뒤바꾸려면은 당연히 장관보단 힘이 세야 되겠죠. 그렇다면 뭐 안보실장이라든지 아니면 국무총리 내지는 대통령 이렇게 의심선상이 있었는데 지금 이제 군인권센터에서 대통령이 보고받았다라는 명백한 이 V라는 게 아마 빅토리는 아닐 겁니다. 아마 VIP일 텐데 그렇다면은 그 대통령이 보고를 받았다 그리고 지시를 했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 사건, 이 국기문란의 당사자로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윤석열 대통령은 직권남용이나 직무유기 그리고 박정훈 대령에 대한 무고 이런 혐의에 대해서 이제 수사를 받아야 될 사안이다. 물론 대통령이 현직에 있으면 불소추 특권이 있기 때문에 처벌 자체를 지금은 못하겠지만은 그거 다 범죄가 없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그렇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몸통이라는 전제하에 그럼 과연 윤석열 대통령은 누구를 보호하려고 이 일을 했는 것이냐 이게 이제 또 따라오는 질문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는 대통령실이 답을 하든지 답을 못한다면은 외부의 수사기관을 통해서 저는 그 진실에 더 접근하는 노력을 해나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김종국 원장님 청와대에 계셨잖아요. 예. 지금 대통령실이 그때 청와대하고 시스템이 같은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대통령한테 보고되는 사안이 있고 또 그렇지 않은 게 있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구체적으로 보고가 됐다면 어떤 상황이라고 봐야 합니까? 누군가를 지키거나 무언가를 밝히지 않게 하기 위한 것밖에는 달리 설명할 방법이 없는 거죠. 말씀하신 것처럼 무고한 우리 군인이 수색 과정에서
희생당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원인을 밝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유가족의 요청이었는데 그 원인을 밝히는 문제보다는 유가족의 동향을 찾았다고 하는 건 누군가를 어떤 비호하기 위해서 또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 국민들이 알아서는 안 될 내용이 있었거나 전 두 가지밖에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그 김계원 해병대 사령관이 2월 2일 날 재판 과정에서 얘기한 게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지시가 없었다면 해당 사건을 경찰에 이첩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프로세스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라는 거죠. 해병대 사령관 말에 의한다면 재판 과정에서 얘기한 거니까 사실을 얘기했겠죠. 그렇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수사 과정의 문제가 국방장관의 지시에 의해서 확 바뀐 거라면 국방장관이 여기에 어떤 이해관계를 가져야 되는데 정황을 보면 국방부 장관은 아무런 이해관계를 가진 게 아니라 대통령실에서 어떤 오더가 왔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면 대통령실이 지금 지키려고 하는 건 제가 볼 때는 해병대 제1사단장 같아요. 임성근 사단장. 예. 그러니까 왜 임성근 사단장을 지키려고 하는가? 이 정황이 왜냐면요. 여전히 임성근 사단장은 옷을 벗지 않고 있고요. 해병대만 유독 승진 인사가 안 되고 있어요. 다른 데 다 승진 인사가 발령이 났거든요. 그럼 제가 볼 때는 임성근 사단장을 해병대 사령관으로 본인은 생각했던 거고 대통령은. 근데 지금 상황에서 임성근 사단장이 아닌 다른 사람들을 승진시켜서 해병대 사령관을 시키게 되면 영영 안 되는 상황이고요. 그러면 임성근 사단장의 입을 막거나 아니면 또는 임성근 사단장을 비호하는 매우 강력한 집단이 있거나 이 두 가지 외에는 이 사건에 대한 설명이 안 됩니다. 그래서 핵심적으로는 이건 최수근 상병의 죽음 자체가 또 그런 것들을 밝히는 문제는 별도인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다른 의미에서 이 사건을 좀 접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것은 국조든 특검이든 명백히 밝혀야 된다. 왜냐하면 최수근 상병 부모님 말씀하시는 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 동료 군인들이 자기 잘못이라고 얘기하고 있다. 근데 동료들이 잘못 아니지 않느냐. 그럼 진실을 밝혀야 되는 거 아니냐. 진실을 밝혀야 그 동료들이 그런 어떤 고통에서 벗어날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전 그러면 이건 국조든 아니면 특검이든 밝혀야 되는데 특검은 지금 또 거부권에서 할 거 아닙니까? 대통령이. 저는 왜 김진표 국회의장이 이걸 좀 자꾸 이런지 도대체 이해를 못 하겠어요. 저도 이거 법률적인 거 하나만 더 추가를 하면요. 사실 박정훈 대령은 법을 지키고 법을 그대로 수행한 수사단장이었거든요. 근데 그분이 엉뚱하게 영장실질심사까지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고요. 또 하나는 아무리 대통령이라고 하더라도요. 이 수사 업무에는 그 누구도 개입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 법무부 장관이라고 할지라도요. 수사에 개입하기 위해서는 수사지휘권을 발동해야 됩니다. 그만큼 이 행정부에 있는 권력 중에서 수사권이라는 것은 고도의 독립성을 가지고 대통령이라고 하더라도 대통령의 할아버지라고 하더라도 간섭할 수 없게끔 우리가 조치를 해놨는데 이걸 지금 이 군인권센터의 발표가 만약에 사실이라면은 대통령이 개입을 한 거거든요. 있을 수 없는 국기문란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즉각 수사가 저는 필요한 사안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민주당의 김병주 의원도 지금 이 배후에 입틀막이 있었다. 지금 이 정권 입틀막 정권이죠. 무조건 입을 틀어 막습니다. 김병주 의원 얘기 들어보죠. 순직 해병대원 사건 수사를 맡고 진실을 은폐한 배후에는 입틀막 대통령이 있었습니다. 이는 명백한 국기문란 사건이며 군기관 훼손입니다. 이 사건 뒤에 숨어있는 대통령실을 규탄하며 정부, 여당의 국정조사와 특검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인물 중 한 명인 임기훈 당시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이 지난해 7월 31일 김교환 해병대 사령관과 2차례 통한 사실도 새롭게 밝혀졌습니다. 이에 앞서 임종덕 당시 국가안보실 2차장과 해병대 사령관도 이 사건 수사 결과가 경찰로 이첩됐다가 다시 검찰로 회수된 지난 8월 2일 2차례 통화를 했습니다. 이처럼 대통령실이 이 사건 수사에 개입한 증거와 정황이 차고 넘치는데도 대통령실은 손으로 하늘을 가리려고 합니다. 김유정 의원님, 사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장관이 결재까지 한 걸 뒤바꾼다. 그건 대통령밖에 할 수 없는 거죠. 근데 이제 증거를 대통령실처럼 증거 찾기가 얼마나 힘든 것이 있겠어요? 지금 명품백도 그렇게 몰카 안 했으면 알 수 없는 건데
근데 이제 하나 둘 드러나고 있어요. 그렇죠. 몰카 공작이라고 해놓고 수사도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본인들이 얘기해놓고도 앞뒤가 맞지 않아요. 그게 만약에 야권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지금 이렇게 두겠습니까? 벌써 압수수색 수백 군데 했을 거고 탈탈 털기 시작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몰카 공작이고 매정하지 못했고 아쉽고 마치 피해자 이렇게 지금 얘기를 늘어놓고 있잖아요. 이 지금 이 최수병 상병의 이 억울한 죽음 앞에서 수사 외압이 있지 않았나 하는 것은 너무나 상식적인 그런 의혹이고 지금 대통령실이나 국방부나 해병대에서 하고 있는 이런 전반적인 일들은 전혀 상식적이지도 아무리 생각해도 자연스럽지도 않거든요. 제일 중요한 거는 일단은 이 억울한 국민들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대통령은 매정한가 묻지 않을 수 없고요. 두 번째는 이렇게 중요한 증거를 군 검찰은 왜 증거로 채택하지도 않았던가 이 부분 정말 알고 싶어요. 김기현 해병대 사령관이 이런 내용의 문자 메시지, 유가족의 정치 성향, 뭐 동향, 의견 이런 것들을 문자 메시지로 그 대통령실에 파견나온 대령에게 보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문자를 보낸 날이 어떤 날이었습니까? 최상병의 연결식 날이었어요. 그러면서 장관에게도 보고했고 장관이 부의에게도 보고했다. 그 부의가 부의1, 부의2인데 부의2에게 보고한 건 아닌지 모르겠어요. 이런 이 상황인데 박정훈 수사단장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대통령이 억울함 없도록 철저하게 잘 수사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박정훈 대령은 대통령, 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의 그 말을 받들어서 정말 철저하게 억울함 없도록 수사를 잘 했고 너무나 자연스럽게 경찰에 이첩한 것이 맞았는데 그 중간에 도대체 무슨 사연과 외압이나 문제가 있었길래 이걸 다시 가져가고 오늘에 이르렀는지 대통령실이 밝히지 않으면 이걸 누가 밝히겠어요. 그런데도 여전히 박정훈 대령을 뭐 집단 항명의 수괴다, 뭐 아니다, 항명죄다 이러면서 애꿎은 사람들만 이렇게 괴롭히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래놓고도 어떻게 대통령실이 상식을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몰랐다, 대통령 보고받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냔 말이죠. 이렇게 깨알같이 보고를 받아놓고요. 그리고요, 청와대에 근무했던 제 경험상 이거는 보고하는 게 당연한 일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일을 대통령이 억울함 없도록 잘 수사라고 했던 건데 대통령 지시사항이거든요. 그러면은 각 해당 비서실은 대통령 지시사항이 어떻게 지금 진척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보고를 하는 게 상식이에요. 그리고 그 진척된 사항에 대해서 또 다른 지시사항이 추가로 내려올 수도 있는 거고 그렇다면 이렇게 해라라고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지금 보고 안 받았다고 하는 게 더 이상한 일이고 예. 더 황당한 일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참 국정 운영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뭐 잘못이 있을 수 있는데 이건 너무나도 저는 심각하다고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람을 억울하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 지금 이 사건에서는 돌아가신 최수근 상병과 유가족들이 지금 억울하게 계시고요. 또 박정훈 대령과 그 가족분들의 억울함이 지금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사안을 지켜보는 국민들의 억울함이 있을 텐데 전 윤석열 대통령 기억을 12년 전으로 제가 좀 돌아가서 설명을 드리자면은 당시 국정원 외압 그러니까 국정원 댓글 사건에 대해서 수사 외압이 있었다라고 국정감사장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폭로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박정훈 대령의 역할을 수행한 거죠. 그 대가로요, 처참했습니다. 4년 동안 대전고검과 대구고검을 전전하면서 지방을 좌천하고 특검으로 부활을 하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본인이 당했던 그 억울함을 지금 박정훈 대령한테 그대로 투영시키고 있는 겁니다. 이 역할만 바뀌었다 뿐이지 현재 권력자,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이라면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그 자리에 있고요. 당시에 윤석열 수사팀장이 국정원 댓글 사건으로 수사외압 폭로했다가 억울함을 당했다라면 지금 그 자리에는 박정훈 대령이 서 있는 거거든요. 이 영장까지 칠 사안입니까? 전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 사건의 차이가 본질적으로 본인이 겪었던 수사외압 폭로와 뭐가 다른지 오히려 저는 더하면 더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거에 대한 설명이 좀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사건에서 가장 큰 의구심이 뭐냐면요. 이게 꼭 최수근 상병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문제만 한정된 것인가. 이게 고민인 거예요. 만약에 그 이 문제였다면 이렇게까지 해야 될 하등의 이유가 없거든요. 말씀하신 것처럼 수사가 제대로 진행이 됐었고 2천만 되면 되는 상황이었고 결제가 다 끝난 상황이었는데 갑작스럽게 보고를 안 받은 게 아니라 제가 볼 때 보고가 너무 잘 됐기 때문에 그걸 뒤엎으려고 국방부 장관한테 지시가 내려갔겠죠. 전 그렇다고 하더라도
아니 이 문제가 뭘 대단한 문제라고 우리가 맨 처음에 나왔던 건 뭐냐면 임성근 제1사단장이 2022년도 수해복구 과정에서 상당히 예를 들면 전과가 있었다. 좀 잘했다라는 얘기 때문에 대통령에게 상당히 총애를 받았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총애를 받았다고 이렇게까지 합니까? 이 문제가 아니 본인이 법을 아는 사람인데 이 문제 이렇게 진행하게 되면 자신한테 어떤 문제가 올 건지 뻔히 아는 상황이라면 저는 최수근 상병의 사고의 진실을 밝히는 것 외에 다른 문제가 임수근 사단장과 대통령실과 대통령과 또는 대통령 부인과 관계됐다고 우리는 추정할 수밖에 없다. 그럼 이 사건은 제가 볼 때는 어떤 5개 사건의 하나가 아니라요. 총체적인 윤석열 정부의 가장 중대한 뇌관이 네. 자리 잡고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는 이 문제는 저희가 했던 이채 양명주를 넘어서 이 최가 전 가장 중요한 예. 사건 중에 하나까라 생각이 듭니다. 정말 이 정부의 무도함은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참 무도한 경우를 많이 봐왔지만 이 정권의 무도함은 끝판왕입니다. 대체로 정권에서 어떤 잘못이 드러나면 숨거나 변명하거나 감추거나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 정권은 오히려 뒤집습니다. 최수근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은 어떤 겁니까? 정당한 법 절차에 따라서 양심에 따라서 군인이 그 일을 하고 있는 건데 그걸 뒤바꾼 거죠. 그게 드러났는데 반성은커녕 오히려 양심에 따라서 하려고 했던 사람을 혼내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게 처음이 아니에요. 이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대통령 부인이 명품백 가방을 받았어요. 모든 국민들이 다 봤습니다. 어떤 자세로 받았는지. 그런데 피해자라고 합니다. 뇌물을 받아 챙긴 사람이 어떻게 피해자가 됩니까? 그러면 가해자가 뇌물을 준 사람입니까? 지금 이 정권 하는 식이 그런 식입니다. 정말 방귀 낀 놈이 성내고 도둑놈이 몽둥이 드는 격 아닙니까? 나 살다 이렇게 무도한 경우는 처음 봅니다.